안녕하세요. 주식훈련소입니다. 오늘은 9월 18일 일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새벽 6시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 뇌피셜이지만 최근 시황이랑 시장 전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랑 코인 어떻게 대응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인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들을 쭉 적어 놨는데요. 뭐 금리 인상 우려 있고, 인플레이션 계속 있고, 그런 한편, 디플레이션의 우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어떤 지표 발표라던가, 연준 의사들 발언 때마다 큰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반등했다가 다시 폭락하고, 이걸 반복을 하고 있어요. 위에 내용들은, 이렇게 일시정지 하시고, 좀 편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요약을 해볼게요.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고용지표입니다. 연준에서 계속 단서를 달았죠. 고용지표가 좋다. 고용이 튼튼하다. 이걸 반복을 해서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고용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금리 인상을 계속해 나가겠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고용 지표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디플레이션의 징후가 거기서 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섭죠. 디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경제 대공황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 이제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했죠. 뭐 뉴딜 사업 이렇게 하면서 뉴딜 정책 하면서 역사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책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많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 상황이 되면은 다시 양적 완화를 할 거예요. 그때 시장은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거를 예상해서 무리해서 레버리지를 땡기고 신용 뭐 미수를 써가면서 비투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커요. 그건 예측 매매죠. 어쨌거나 이자 부담이 계속 누적이 되고요. 손실을 만약에 재차 큰하락이 나왔을 때 손실이 복구가 안 될 정도로 찍힙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갖고 있는 여유 현금으로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한테 기회예요. 진짜 내가 못 참겠다 했을 때는 이제 분할 간격을 넓혀가지고 천천히 분할 매수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현금 관망자라면 시장이 회복하는 걸 기다리고 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시장이 회복하는 걸 확인하고 전 매수할 것 같아요. 그때 사더라도 시장이 회복하고 상승하는 장이 온다면 100%, 200% 수익은 무조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예요. 요약하면 기다리자. 기다리면 해결된다. 그리고 상승장에 잃은 거 복구하고 더 벌자.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게 주식시장인데요. 저는 이제 주식시장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락장에도 오르는 섹터와 종목이 항상 있습니다. 저는 전업 투자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는 계속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안에서만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는 필수적으로 그날 주도주 매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부수적으로 좀 요즘 알바를 하고 있어요. 뭔가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하고 해서 제가 손실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5% 이상 물린 주식들은 손절하기 늦었어요, 이미. 시가총액 상위 주식이라던가 테마주들 공통입니다. 얘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등을 하니까요. 그때 비중을 덜어낸다거나 손절을 한다거나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 삼성전자 보시면요. 뭐 고점에서 지금 40% 정도 빠졌어요. 이거는 매크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뭐 5만 원을 깨고 4만 원 중반 정도에서 혹은 4만 원 그 후반에서 다시 반등할 거라고 좀 생각은 하는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내가 만약에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요. 내가 산 금액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을 사야 효과를 봅니다. 하지만 뭐 대다수의 분들이 현금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추가 매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실 분도 있을 테니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거는 이걸 보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자, 이제 존버하기 전 꼭 기억해 두자. 뭐 이런 표가 있어요. 이거는 이런 형태의 표가 많아요. 자, 내가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 40%가 찍혀 있다 하면 내가 매수한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사면 마이너스 몇 프로가 찍힐까요? 마이너스 20%가 찍히겠죠. 그리고 두 배를 사면 10%죠? 그쵸? 자, 근데 마이너스 40%에서는요, 본전이 올라면 66.67%가 상승해야 본전이 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금액을 물타기를 했다. 그러면요, 25%만 올라도 본전입니다. 자, 여기에 차이를 보세요. 자, 여기서 여 차이는 2배 차이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여기는 몇 배 차이죠? 2배가 넘습니다. 자, 이러한 원리로 사려는 금액이 최소한 동등해야 돼요. 자, 또 다른 예시를 볼게요. 내가 만약에 좀 애매하긴 한데 더 사긴 했는데 똑같은 게 아니라 뭐 3분의 2 정도인가요? 그걸 사면은 마이너스 30%가 찍히겠죠. 근데요, 그때 본전이 올라면 42.86%가 올라야 됩니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여기 퍼센테이지 보면은 10% 차이지만 여기서는 10%가 넘습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어느 구간에서나. 그쵸? 여기로 갈수록 더 심해지죠. 밑으로 갈수록. 그래서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물타기를 하고 싶다 하면 최소한 동등한 금액을 사야 된다. 그래야 반등이 왔을 때 트레이딩 영역에서 보면 본전이 왔을 때 꼭 반을 팔아 주시고요. 왜냐면 다시 재차 하락할 수 있으니까 재차 하락했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비축을 해두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중요합니다. 코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오늘 좀 코인을 좀 길게 얘기할 건데 예를 좀 볼게요. 자, 똑같아요. 1, 2번은.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코인은요, 주식보다 하락장에서 오르는 애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 그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좀 하락폭이 더 크다. 좀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응은 똑같고
좀 손절하기 늦었다. 뭐 이 말이죠. 그래서 코인에서는 또 단타하기가 주식보다는 좀 더 어렵다. 하지만 뭐 세금 떼는 것도 없고 또 반등했을 때 탄력이 좋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코인만 또 잘 고르면은 빠르게 본전으로 복구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난이도는 어렵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반등할 때 추가 매수해서 본전에 또 비중 덜고 아니면 저점인 것 같을 때 더 사고 이러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요. 차트를 봐야 되는데 항상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보셔라. 비트코인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뭐 모든 알트가 비트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트가 올라야 시장이 회복을 하는 거죠. 주식을 좀 비교하면요. 삼성전자 떨어진다고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주도주들, 뭐 양지사, 뭐 얘는 해지주니까 이러는데요. 삼성전자 떨어지는 동안 저점에서 몇 배 올랐나요? 300% 올랐습니다. 자, 이것처럼 주식은 내가 종목을 잘 고르면은 시장이 안 좋아도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항상 나옵니다. 하지만 코인은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중점적으로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 예, 이 얘기고요. 그리고 업비트에서 지금 코인이 각 들고 있는 막 마이너스 60%, 70%, 80% 물려 있는 코인들이 많을 거예요. 걔들을 즉시 해외 거래소로 출금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왜냐하면요. 우리가 스테이킹, 세이빙스 이런 이 코인 수량을 늘릴 기회가 해외 거래소에는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국내에는 없어요. 자, 그리고 그에 앞서서 자, 근데 이제 업비트가 좀 예외가 있는데 좀 이거 먼저 볼까요? 일단은 코스모스를요 제가 700개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테이킹 맡겨놨어요. 지금 업비트 스테이킹 목록 보면 이더랑 코스모스 있죠. 근데 이더는 지금 그 언스테이킹 할 수 있는 조건이 상하이 업그레이드 완료 후에요. 너무 구리기 때문에 이거 비추천 드리고요. 업비트 스테이킹 하는 거 코스모스는 좀 할만해요. 얘는 해외랑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할만하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해놨고요. 그리고 자, 이 스테이킹 또 세이빙스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개 APY랑 APR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자, APY는요. Annual Percentage Yield고요. APR은 Annual Percentage Rate입니다. 달리와 복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PR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비트에 있는 이런 것들은요. 코스모스도 똑같고요. APY예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추정 부상률이라 되어 있죠. 이게 APY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뭐였죠? 락업 기간. 락업 기간을 볼게요. 자, 코스모스 22일이에요. 22일. 자, 내가 언스테이킹을 신청하고 나서 22일 후에 내 계좌에 코스모스 코인이 들어오고요. 걔를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락업 기간이 짧을수록 아무래도 빨리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만큼 근데 또 이제 보상은 또 적게 돼요.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면요. 지금 코스모스가 계속 상승 추세에 있죠. 이러다가 제가 어떤 그 짜놓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때 일단 반은 스테이킹 해제를 할 거예요. 보면 제가 이날 350, 348 해놨거든요.
뭐 348을 하든 얘를 먼저 하든 해가지고 반을 일단 언스테이킹 해놓고 일단 반 매도를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러다가 목표가 도달하기 한 25일 정도 전쯤 된 것 같다 했을 때 나머지를 이제 스테이킹 할 건데요. 이렇게 락업 기간도 꼭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락업 기간 잘 살펴볼 것. 그리고 이제 바로 해외를 좀 볼 건데, 저는 뭐 이제 APR 그리고 뭐 락업 기간도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앵커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얘는 APR이 9.25%예요. 복리가 9.25%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근데요, 락업 기간이 86일이에요. 86일이나 여기 묶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맡겼는데 50일째 되는 날 진짜 최고가를 찍고 앵커가 내가 락업 해제할 수 있는 날에 뭐 고점에서 반토막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앵커를 통해서. 자, 그래서 바로 좀 해외를 볼게요. 제가 봤을 때 바이낸스 FTX 뭐 쿠코인 뭐 등등 많은 거래소가 있는데 저는 중점적으로 두 개를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바이낸스가 편해서 옛날부터 썼고 해가지고 바이낸스에 넣어놨는데, 자, 여기를 보셔가지고 내 코인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예금이라던가 스테이킹을 지원하는지 여기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나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ETC. 얘 1%밖에 안 되네요. 락업은 5%죠. 예, 플렉서블은요, 하루 단위로 막 이제 이자 나오고 바로 다음날 이제 팔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플렉서블이고 뭐 자유 입출금식 예금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묶이죠. 얘는 뭐 적금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락업 기간 120일이나 되네요. 이런 것들을 일단 검색을 하셔서 지원하는지 살펴보시고 뭐가 유리한지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요, available quarter라고 써 있어요. 50 ETC만큼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이낸스는 50 ETC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뭐 FTX는 200개까지 된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뭐 180개 있다. 그러면은 뭐 수수료 뭐 이중으로 안 드는 방법은 FTX로 바로 보내는 게 낫겠죠. 뭐 이율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좀 이렇게 맡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이제 스테이킹인데, 스테이킹도 뭐 원리는 똑같습니다만은 얘는 자유 입출금 하루 단위로 이렇게 막 바로 팔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30일, 60일, 120일 막 이렇게 있거든요. 얘도 가셔가지고 쿼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량에 보셔가지고 이제 고이율은 그러니까 락업 기간이 길수록 고이율이거든요. 얘들은 쿼터가 좀 작아요. 여기에 내가 수량이 많다 그러면 여기에 300개 맡겨도 비중이 적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뭐 나중에 뭐 추가 시세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받고, 대부분은 뭐 30일 쪽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배를 하셔서 스테이킹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락업된 스테이킹은 솔라나랑 스택스, 엘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세이빙스에는 플렉서블로 앵커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테이킹이랑 세이빙스까지 알아봤네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